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세입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조정해달라고 하더군요. 전세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전세금도 그에 맞춰서 낮춰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계약을 하려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요청한 모든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보일러와 도어락도 교체해주고, 그리고 각종 마루, 샤시, 각종 전기 공사까지도 해드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집주인 A 씨가 올린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사례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구하기 전에 집주인에 대해서 주인 직업은 무엇인지, 재산 상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집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 등 해서 요즘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올린 글입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예상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인데요. 이 하락장에 들어서면서 최근에 주목할 부분이 바로 있는데, 이게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역전세난. 지금은 그야말로 역전세난 시대입니다. 이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은 모두 이 역전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임대차 3법과 저금리로 인해서 이 급격하게 전세금이 상승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그러니까 1년도 좀 안 된 시점부터 금리가 유례없이 미국에서부터 촉발된 이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치솟으면서 현재 이 부동산 거품이 싹 빠지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의 전세 수요가 크게 줄면서 이 2년 만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갑이 아닌 을로 완전히 바뀐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 전세 보증금만 현재 약 26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큰 만큼 이 역전세난이 초래할 공포가 현재 시장에 점차 공포감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시장이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2년 만에 이 시장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요. 종고 아파트 전세값이 2020년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서 지난해 1월까지 그 전세금 상승기 때 보면은 이 18개월 동안 무려 14.98%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급등하던 전세값이 반전이 됐는데, 금리 인상, 전세대출 강화, 그리고 매수세 실종 등으로 지난해 2월부터 전세금도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 10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도 2021년 12월 이때 정점, 2022년 3월 지난해 초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렇게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매 가격 대비 이 전세 가격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이 현재 전세가율이 크게 급락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매매가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매매가보다 이 전세금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년 전들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이 사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목동 신시가지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보기 위해 이 수요자들이 줄을 서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이 전세 대란이 극심해지면서 집주인들이 이렇게 세입자들을 면접까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완전히 정반대로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직업, 재산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 강남까지 최근 이 역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전세 매물 저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 부동산 상승기에 이 갑이었던 집주인들이 지금은 그야말로 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년 만에 정반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최근에 이 세입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인테리어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지만 세입자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세입자들은 반대로 시스템 에어컨이나 보일러, 아까 수리 얘기했지만 세탁기나 건조기 등 이런 구체적인 옵션 등을 집주인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전세 매물 수인데요. 다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 공통적으로 이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매물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월 초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5만 개가 넘었는데요. 5만 1,100건으로 2020년 6월 요 저점을 찍었을 때 이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전차 매물이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재 매물 수가 6만 8천 건, 인천에서도 15,000건으로 이 서울, 경기, 인천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아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전셋값도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 마지막 주 기준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22%로 최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 1%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 걸 다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뭐 개포동 등 이렇게 입주 단지가 많은 신축 대단지 입주가 많은 곳에서 역전세난이 최근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셋값이 떨어지니 세입자가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도 최근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한 통계를 가져왔는데 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계약갱신권 사용 비율이 57%에 달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이 갱신권 사용 비율이 41%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값비싸게 전세금을 줬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전세 시세가 크게 내려갔으니까 이 높은 가격의 전세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향후에 더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거쳐가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하지만 지금 같은 이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면은 매매가와 뭐 전세가가 역전되는 깡통 전세, 그리고 계약 갱신 시점에 뭐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훨씬 더 낮아지면서 역전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 갭 투자자의 경우를 봤을 때 이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국에는 이 역전세난이 발생하면은 수억 원의 보증금을 다시 물어줘야 하는, 오히려 내줘야 하는 그런 판이 되는데, 집값 상승기 2021년, 20년도에 이 강남 일대 등에서 이 갭 투자를 한 이들이 지금 이런 위험에 대거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21년에 아마 갭 투자에 들어갔을 경우에 2023년 올해부터 이 1년간 추이를 보면 딱 2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높은 전세 가격에 힘입어서 갭 투자를 하고 이제 집값이 뛸 걸 기대를 했으나 이제 시장이 반전이 되면서 그만큼 올해는 절박해진 상황,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전세금이 사실 담보 성격을 띠고 있으면은 정해진 시기에 상환이 어쨌든 제때 가능해야 되나,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인데, 이 원인을 추적해 보면 집주인들이 이 전세 보증금을 본인들의 이 주머니 쌈짓돈으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으로 받은 이 보증금을 또 다른 집을 살 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개인적인 투자에 이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을 하면서 정작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부동산 260조 역전세 폭탄 불씨, 보험 가입은 20%뿐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이제 등록에 된 그 전월세 거래를 분석해 보면은 이 지난해 신고된 200만 건의 전월세 거래 중에서 이 보증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3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래 대금이 325조 원인데 전체 보증액 중에 이 허그 등 이 금융기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돼 있는 비중은 20% 이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325조 원으로 봤을 때 20%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금액이 이제 260조 원이 되는데, 보증보험이 가입 안 돼 있어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 상승기에 이 갭 투자로 들어간 이들 중에서 올해 계약 시점이 도래해 세입자들에게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올해 지속적으로 속출한다면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 그야말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런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고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하는 한 집을 이제 알아봐라. 뭐 집주인이 받은 용자와 보증금 합배가 시세의 70% 이하일 것, 그리고 뭐 잔금 지급일이 경과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삐약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그리고 계약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기존과 뭐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재확인해야 된다든지, 이런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최근 온라인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초년생이나 뭐 직장인 저연차뿐만 아니라 뭐 누가 됐든 간에 이 전세보증금은 이들에게 뭐 가진 돈 전부인 경우가 사실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주거사다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주거사다리 차원에서 이 전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좀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글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 빌라왕, 서울 강서나 인천에서 불거진 빌라왕 사건이 대표적인데 허그 주택도시보조공사는 이 빌라왕이 사망함으로써 구상권을 현재 청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위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전세제도가 지금의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전세 피해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막기는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 집주인에게 맡겨두고 임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결국에 막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올해는 이 20년, 21년 집값 상승기 때 무리하게 들어간 이 갭 투자자들이 수억 원 하락한 이 전세 시장에 맞서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게 정말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전세 계약을 하려는 분들은 인터넷에 보면 이런 유의할 사항들 꼭 많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계약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계약 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온라인에서 확인도 해보시고 미리 이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땅짓고 연구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